야구팬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묵직한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FA 협상 지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계약 종료 확정,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대격변의 신호까지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사태를 더 크게 만든 건 바로 연봉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서 터져나온 후폭풍.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미 상황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는지, 왜 계약 종료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흐름을 정리해보죠. 강민호, 삼성에서 상징적인 베테랑이자 마운드와 클럽하우스를 동시에 지탱해온 핵심 선수. F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잔류 가능성 높다, 큰 틀은 합의됐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왔죠. 팬들은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 문제겠지. 결국은 남겠지. 하지만 분위기가 바뀐 건 연봉과 계약 조건 관련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연봉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팬들의 기대치가 갑자기 높아지고 구단의 평가 기준까지 비교 대상이 되고 선수 본인의 가치에 대한 여론이 갈라집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금액이 과연 적정한가? 베테랑에게 이 정도 보장은 무리 아니냐? 이런 반응과 함께 구단과 선수 사이의 미묘한 온도차가 그대로 드러나 버렸죠. 무엇보다 연봉 협상이 공개적으로 이슈가 되는 순간 협상 테이블의 신뢰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소문이 아니라 확정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계약 종료. 이건 단순히 상징적인 베테랑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팀 전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포수 포지션, 경기 운영, 투수 리드, 경험, 리더십,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잃는 셈이 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가 버린 걸까? 첫 번째 이유는 연봉 공개가 불러온 여론의 파장입니다. 연봉이 알려지면 누구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적 대비 가치, 나이 대비 투자, 향후 시즌 기여 가능성, 팬들, 해설, 언론 모두가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구단이 합리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선수와의 신뢰관계를 건드려 버렸다는 점. 두 번째 이유는 세대 교체에 대한 고민입니다. 삼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리빌딩과 성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죠. 그리고 포수라는 자리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세대 교체를 해야 하는 포지션입니다. 이제 구단은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이 그 시점인가? 그리고 이번 결정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이건 단순히 연봉 문제 때문에 틀어졌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봉 공개는 불씨였고 그 뒤에 있었던 건 역할 조정 문제, 계약 기간에 대한 인식 차이, 팀 내에서 맡게 될 위치에 대한 의견 불일치,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겹친 결과라고 보는 편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포스트 강민호 시대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젊은 포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성적도 지켜야 하고 투수진의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팀의 방향성까지 잡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대격변의 시작점이죠.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잡한 감정이 생길 겁니다. 아쉬움, 허전함, 그리고 불안감. 특히 팀을 오랫동안 지켜온 베테랑이 떠나는 순간은 늘 한 시대가 끝나는 느낌을 남기니까요. 이제부터는 이번 결정이 삼성 라이온즈 전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은 잠시 옆에 두고 전력,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보죠. 먼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당연히 마운드 운영입니다. 포수는 단순히 공을 받아주는 포지션이 아니라 투수의 컨디션과 성향, 구종 조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하고 경기 흐름을 설계하는 현장의 감독 같은 존재죠. 강민호가 떠난다는 건 곧 투수들이 의지하던 기준점이 사라지고 위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경험치가 줄며 경기 후반 리드 상황에서의 안정감이 떨어질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특히 삼성처럼 젊은 투수, 재정비 중인 투수가 많은 팀이라면 이 공백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 젊은 포수들의 부담 증가입니다. 선발 포수로 한 시즌을 치른다는 건 단순히 출전 경기 수가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력 관리, 투수와의 관계 구축, 상대 타자 분석, 시즌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 이 모든 걸 동시에 수행해야 하죠. 지금까지는 옆에서 경험 많은 베테랑이 큰 틀을 잡아주고 실수를 교정해주고 위기에서 대신 책임을 져주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성장 기회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같은 만큼 리스크도 동행하죠. 세 번째는 팀 컬처의 변화입니다. 베테랑 한 명이 떠난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연습 때 분위기, 원정 경기에서의 중심, 라커룸 안 보이는 갈등을 정리하는 역할. 이런 것들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지만 팀을 지탱해온 중요한 축이었어요. 이제 삼성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 리더는 누구인가?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워야 하고 팀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구단 입장은 어떨까요? 겉으로만 보면 연봉 부담을 줄이고 세대 교체를 택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장기적인 팀 재정 구조, FA 전략의 기준, 향후 3-4년 전력 설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재정비하려는 의도가 함께 깔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특히 FA 시장에서 베테랑에게 얼마나 어디까지 투자할 것인가는 앞으로 구단이 어떤 철학을 갖고 운영할지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 되죠. 이제 삼성의 선택지를 조금 나눠서 보겠습니다. 1. 내부 육성에 올인, 젊은 포수를 과감하게 밀어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험을 쌓게 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 확보, 팀 컬러 분명해짐. 단점, 당장 승부처에서 시행착오가 늘어남, 투수진 불안 가능성 증가. 이 선택은 팬들의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이 외부 영입 플러스 내부 경쟁, 트레이드나 보강을 통해 경험 있는 포수를 한 명 데려오고 젊은 포수들과 경쟁 구도를 만드는 방식이죠. 장점, 공백 최소화, 경쟁을 통한 성장 유도. 단점, 자원 소모 비용 증가, 완벽한 대체자가 아닐 가능성 큼.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3시스템 보강, 포수 개인에게 모든 걸 맡기기보다는 데이터 분석팀 강화, 투수 포수 미팅 시스템 개선, 현장 코칭 스태프 역할 확대. 이렇게 조직 자체의 야구 IQ를 끌어올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단기 성과는 느릴지 몰라도 팀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번 계약 종료는 결과라기보다 시작점에 가깝다. 삼성은 이제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섭섭함과 불안함이 함께 밀려올 수밖에 없지만 구단이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 결별이 전환점이 될 수도 단순한 전력 약화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강민호 개인의 입장도 잠깐 짚고 가야겠죠. 연봉 공개와 함께 여러 평가가 쏟아졌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팀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졌던 선수라는 것. 이제 그는 마지막 커리어를 어디에서 어떤 역할로 마무리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주전 경쟁을 계속할 것인지 멘토형 베테랑으로 방향을 바꿀 것인지 그에게도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인생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건 숫자와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삼성은 팀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리더십과 경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팬과 구단, 선수 사이의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번 대격변은 성공적인 리셋이 될 수도 혼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